누가 생존자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까? 생존자들 죄인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섰기 때문에요. 혹여 안경 낀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이분들의 고통을, 그리고 이분들이 가족이 겪는 고통을 같이 공감하고 위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진짜 트라우마로 인해서 아직까지 계속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진짜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전부 등을 지고 살 실정입니다. 이 기자회견이 저 멀리 전달되어서요, 청와대까지 전달되어서 모든 것이 규명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생존자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단원고 유가족분들, 대한민국에 참 슬픔을 갖고 많이 계신 분들, 대구 참사, 삼풍백화점, 이러한 모든 트라우마, 특히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서 희생하신 분들, 모든 분들이 마음적으로 치유를 받고 평온한 삶을 살아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4월 15일 오후 9시 세월호가 인천을 떠났다. 수학여행하는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 총 470명이 탈락했다. 세월호 참사가 지금 7번째 다가오잖아요. 단일 지역으로 세월호 생존자가 24명이 가장 많이 나온 곳은 제가 제주도로 알고 있거든요. 단원고 학생들 빼면. 제주도 지역 언론 분들만큼이라도 생존자들과 생존자들의 고통에 좀 집중해 주시고, 사람들이 저희 보고 세월호 7주기 때 뭐 할 거냐고 묻는데 저희가 무엇을 할까요? 저희가 추모제에 가야 합니까?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 남편은 무엇을 할지 몰라 어제 그저께 정신과 약 16일치 약 3, 40알을 복용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응급실을 갔는데요. 우울증 환자예요. 정신과 약 먹고 있어요. 죽으려고 약 먹었어요. 왜 약 먹었어요? 이게 일상 대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주변에 다른 환자들도 막 있잖아요. 기다리는. 그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그 시선이 힘드니까 화를 내는 거죠. 당신이 나를 아느냐? 나는 트라우마 환자다. 이거를 다 일일이 설명해야 돼요. 이 사람은 세월호에서 살아왔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그래서 병원에 왔고, 이 얘기를 병원 갈 때마다 얘기해야 돼요. 어제도 죽으려고 약 먹었어요? 했길래 선생님 질문이 너무 직설적이네요. 그렇게 묻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신과 차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알 새가 없대요. 그 사람은 죽으려고 약을 먹은 게 아니고요. 살고 싶어서 약을 먹은 겁니다. 저한테 보낸 마지막 메시지에 전송은 안 했는데 좀 쉬고 싶대요. 16일까지 아무 생각 없이 푹 자고 싶대요. 저는 직접 약을 왜 먹었냐고 물어보지 않았지만 눈을 뜨고 16일을 맞이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응급실에서 거의 10시간을 있었는데요. 제가 공황장애가 올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트라우마 센터를 원하는 겁니다. 남편이 힘들면 아무 때든지 가서 영양제를 맞든지 안정제를 맞든지 편히 그냥 누워 자고만이라도 오든지. 생존자분들 지금 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제 바람은 단체든 기관이든 간에 이런 날 좀 생존자들을 위한 좀 위로 음악회라든지 좀 위로 공연이라든지 생존자들만 마음껏 좀 본인들끼리 앉아서 그런 것 좀 마련해 주면 안 될까요? 제가 남편과 편히 16일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집에서 와이프하고 이혼까지 했어요. 잘 때 이 캄캄한 데서 못 자요. 모든 게 이제 마음적 심적으로
좀 이제 이 생각하는 거하고 고통이 따르다 보니까는 약이 더 높아져 가지고 지금 완전 그 약을 안 먹으면은 그 잠을 못 자고 또 약을 먹어도 기본 한 2~3시간 이상 지나야 잠을 자고 그래요. 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와가지고 진상규명 꼭 한다고 해놓고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아무 얘기도 없고, 저희들은 오로지 그 진짜 그 진상규명이 되기를 진짜 모두가 다 원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해경을 해체하고 책임자를 엄벌하겠다고 선언했다. 11월 19일 해체된다던 해경은 국민안전처사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명칭만 바뀌었다. 3월 6일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사실을 발표했다. 서울 광화문 강자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첫 번째 촛불 집회가 열렸다. 2016년 촛불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 정권은 촛불 정권이라고 하면서 항상 얘기합니다. 그런데 7년 동안 과연 그들이 한 게 무엇일까요? 7주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오고 싶었던, 그리고 자기 생존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오고 싶었던 했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월호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살아나온 것이 죄인처럼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아이들을 구하다 결국 구하지 못한 것이 죄가 되었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김동수 씨를 비롯한 많은 생존자들이 그곳에서 구하지 못한 아이들의 그 모습이 매년 4월 16일만 되면 떠올라서 그냥 잠들어 버리고 싶다. 어디론가 깊게 떠나버리고 싶다. 하지만 생계 때문에 지금도 운전대를 잡아야 하고, 생계 때문에 화물선을 타야 하는 이분들은 매일매일 매주 같은 세월호 안에서 계속 싸워가야 되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정부는 살아온 사람들이 더 이상 죄인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이분들에 대해서 시효와 시한이 없는 책임을 무한히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초에 세월호 피해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월에 시행이 됐고요.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여기 계신 세 분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15분들 다 함께 배상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후유장애 진단서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국가가 요구한 것이죠. 이분들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사도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후유장애 진단서는 재난 이후 2년이 지나야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당시 때 제주대학 병원의 의사가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한 내용 중에 포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종결되지 않았고 현재에도 상당 수준의 정신과적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확한 치료 경감 및 예후를 판단하기 어려움, 추후 재평가를 통하여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두부, 뇌, 척수항의 장애 평가는 통상적으로 피평가자의 증상이 더 이상 호전되지 않고 고정되었다고 판단하는 시점, 즉 외상 후 최소 2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 시점은 외상 후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적절하지 못함을 고려해야 할 것임. 의사들은 후유장애 진단서를 거부했지만 정부의 압력으로 의사들은 후유장애 진단서를 써주면서 이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이 장애 진단서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의사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불완전합니다. 장애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불완전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근거로 해서 국가는 3년에서 5년치의 임금 부족분 30%만 배상하고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이런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관련법 시행령 별지 15서식에 있는 문구입니다. 신청인은 배상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 손실 등에 대하여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에도 동의하고 4.16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 서약서에 동의를 해야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동의를 하지 않고 소송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분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 수령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2015년의 일입니다. 지금 2021년입니다. 피해자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당시 때 4, 5년이면 충분히 치료가 종결할 거라고 예상한 그 불완전한 진단서는 말 그대로 불완전했습니다. 치유가 되신 분도 계시지만 치유가 되지 않고 고통받는 분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그 당시 때 서약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청구를 못하게 막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국가가 무슨 보험회사입니까? 보험회사가 한 것처럼 국가가 이러한 서약서를 받고 더 이상 아무런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열어두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동의 및 청구서를 통해서 생존자들이 더 이상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요? 이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국가배상 청구라고 하는 나름 거친 방법을 통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국가배상 청구를 하면서 국가에 요구합니다.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결국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게 일부 청구로 저희가 한 분당 2천만 원씩 15분 3억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 2천만 원은 1천만 원은 위자료고 1천만 원은 일시이익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다만 이젠 여러 가지 재평가를 통해서 신체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청구 금액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속가를 3천만 원으로 해서 청구하고 한 분당 2천만 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치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살아나가는 방향을 잘 잡아서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